최근 한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방역과 더불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나라는 한국에서 마스크를 공항에 기증하자 안내판에 한글을 도입했습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 있는 과테말라 유일의 국제공항 라아루로라 공항에 한글 안내 표지판을 새로 설치했다고 20일에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내 출입국 심사, 세관 탑승구, 수함을 찾는 곳 등을 안내하는 표지판 160여 개에 기존 스페인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적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장소 17곳에 한글 견본도 부착됐습니다. 현재 한국 대사관은 공항 표지판에 과테말라 공용어인 스페인어와 영어와 더불어 한글이 나란히 표기된 것이 한글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북미에서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글이 제3언어로 단독 표기된 것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과테말라는 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이며 영어는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스페인어를 모르는 경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입국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페인어를 하나도 못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며 재빨리 통역관이나 현지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외계어나 다름없는 한글을 표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을 인정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자국의 국가 수도 중심에 있는 유일한 공항에 한글 안내판을 붙였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아루로라 공항은 연 30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공항으로 코로나19로 폐쇄됐다 지난 18일부터 민항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그 사이에 한글 표기 작업을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되며 한국 대사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과테말라를 오가는 우리 국민의 공항 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에는 5,000명가량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연간 1만여 명의 한국인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민간공항청과 협의해 한글 표기를 성사시킨 대사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과테말라에 공항 분야 연수를 제공한 것이나 최근 공항에 마스크를 기증한 것 등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이카오 회원국 14개국의 고위급,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교통정책 전략관리 연수를 실시해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카메룬,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 국토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여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이카오 회원국의 국장급 인사를 초청하여 고위급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교통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전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각종 노하우와 국가별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남미 국가 중에는 과테말라가 포함이 되었는데 이에 공항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이 과정에서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이 돋보이며 일 좀 하는 대사관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한국은 일부의 대사관 직원이 각종 추행을 비롯해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과테말라 대사관은 현지에서 한국 알리기에 힘쓰며 교과서에 한국 내용을 대폭 실었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라고 하기에는 미국과 유럽 등에 관련된 내용조차 몇 줄 제대로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관련한 내용이 수십 페이지에 편성된 모습이 나오며 한국 소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과테말라 대사관의 노력으로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올해 3월부터 흥부 놀부, 단군 신화 등 한국 관련된 내용이 대폭 수록되었습니다. 새학기부터 과테말라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흥부 놀부와 별주부전, 단군 신화 등과 같은 한국의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주 과테말라 한국 대사관은 올해 3월부터 배포되는 과테말라 국정교과서와 민간교과서 23종에 총 64쪽에 걸쳐 한국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에선 전체 초등학교의 85%, 중학교의 40%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합니다. 중학교 자연과학 국정교과서에는 한국의 개호와 한글, 한복, 한식, 한국 경제 발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현지 최대 민간 교과서 출판사인 산티아나의 중학교 교과서에도 한국에 대한 최신 정보가 대거 추가됐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고 세계적인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철도 서비스를 갖췄다는 내용 등을 소개해 경제기술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의 중학교 의사소통과 언어 교과서는 영화 부분에 한국 영화를 따로 소개하면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새학기부터 과테말라 초중등학생 2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교과서 개편은 과테말라 대사관이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 속에서 현지 교육부와 출판사에 한국과 관련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노력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과테말라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거의 없고 있더라도 한국 전쟁 후 빈곤 등 과거사 위주였는데 이번에 긍정적인 내용이 대폭 수록돼 과테말라 학생들이 오늘날의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테말라 교육부도 한국 전래동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효와 우애, 권선징악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감사를 표시했다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특히 산티아나 출판사는 과테말라뿐 아니라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에도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어 이번 성과가 다른 중미 국가로 확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홍석화 주 과테말라 대사는 인근 국가에도 교과서를 많이 보급해 중미 학생들이 한국을 더 이해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당시 일부 네티즌들에게 고위 공무원들의 외유성 현지 방문에 골프 접대나 하며 현지 자국민들에게 푸대접으로 도마에 오르던 대사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일하는 대사관의 면모를 보였다며 극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한국 대사관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 나라를 돕는 동시에 한국 알리기에 힘쓰는데요. 인도양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GDP가 연간 400달러에 불과한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입니다. 특히 교육 여건이 열악해 공립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개인 교과서가 없고 교사만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과 내용을 칠판에 쓰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사와 학생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마다가스카르는 교과서들을 대부분 프랑스 등으로부터 기증받는 만큼 교과서가 프랑스어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이 작년 10월부터 마다가스카르 교육부와 교과서를 공동 제작하는 작업을 진행해왔고 작년 12월 23일 초판 3,400부 인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교과서는 마다가스카르 언어인 말라가시어로 집필됐으며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인 전래동화가 각각 10편씩 담겼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임상우 대사는 지방 출장에서 현지 학교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자국어인 말라가시어로 된 교재가 없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며 그래서 학생들이 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말라가시어로 된 전래동화 교재를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대사관으로 인해 아이들은 자국어로 된 자신들의 교과서를 처음 갖게 됐으며 더불어 한국의 별추분연이나 흥부와 놀부, 한식, 한글 등 한국 문화 및 한국의 경제발전 이야기도 배우게 됐습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처럼 순수하게 자국의 문화를 전달하면서 돕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국 문화를 강요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은 1대1로를 통해 아프리카의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아프리카의 학교도 지으면서 아프리카를 가장 많이 돕는 나라라고 홍보하는데 문제는 이 가운데 지어진 학교에서 아프리카의 초등학생들에게 중국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며 중국어로 제대로 암기를 못해 노래를 못 부를 경우 벌을 받는 모습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도 막대한 중국의 자금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학교를 지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패키지로 중국어 선생님이 반드시 고용되어 자국 사상을 가르치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상당수의 학생들은 시진핑 사상을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국제적인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제국주의가 꼭 전쟁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며 아프리카의 중국 사상 강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대1로는 결국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빠뜨려 그 나라의 도움이 아닌 파멸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도움을 주면서도 자국의 좋은 문화도 전파하는 상생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나라들의 도움을 주면서 인정받아 한글도 공항에 표기되는 한국의 위상이 미국의 컨테이너선이 미국 조지아에서 전복되어 해당 층에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선박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차량 4천여 대를 선적한 상태였다. 미국 해안경비대까지 투입되어 일부를 절단하고 나서야 한국인 선원 4명을 차 11시 만에 구조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곳은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구에 내항에서 외항으로 이동하는 수로 구간이다. 또한 차량 시 1,400여 대까지 적지 가능한 골든 레이어의 크기도 매우 컸기 때문에 좌초시 환경에 영향이 클 것이라는 추측도 미국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골든 레이어가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일정 부분 칭찬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주저에 하는 공연도 나오고 있다는데 미국 현지에서 1년 만에 골든 레이어가 해체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당시 사고 상황과 더불어 한일관에 어떠한 점으로 주목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골든 레이어가 미국 동부 해안에 침몰될 당시 많은 이들은 해양 오염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혹시나 선체가 파손되어서 기름이 새어나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골든 레이어가 오히려 네티즌들에게 일정 부분 칭찬을 받고 있으며 일본은 초조해하는 공연도 나오고 있다는데 미국 현지에서 1년 만에 골든 레이어가 해체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당시 사고 상황과 더불어 한일관에 어떠한 점으로 주목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미국 바다입니다. 미국은 과거 멕시코만 의원유 시추 시설인 디워터 호라이즌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영국 최대 석유 회사인 BP는 24조 원을 미국 당국에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잘 되고 있는 현대차 브랜드가 침몰 사고에서 피해를 준다는 것도 신경 쓰이는 문제라 어떻게든 기름 유출은 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30만 개 언론의 연료를 싣고 있던 골든 레이어는 다행히 좌초되고 연료 유출이 없어 고관계 당국과 현대글로비스는 최대한 신속하게 연료를 빼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소량의 연료 유출로 타르 불등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연료는 회수했기 때문에 다행히 천문학적 대상이나 문제가 될 소지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기름 유출 사고의 트라우마 때문인지 각종 환경등 채비로 관계당국이 조제한 해역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현대글로비스 측은 신속한 방지 작업을 벌이고 추가적인 유출 도마와 큰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 해운사의 경우 최근에 모리셔스하고 해서 1000톤의 연료가 새어나와 막대한 피해를 일으킨 것입니다. 보면 사고 지점인 블루베이 해상공원에서 유출된 기름 1000톤이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얕은 바다의 모래를 뒤덮은 거머린말과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는 흰동가리, 해변을 따라 형성된 맹그로브 숲, 모리셔스 도착 중인 분홍 비둘기 등 38종의 산호와 78종의 어류가 위험에 처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해양학자이자 환경공학자인 바센쿡 베무토는 로이터 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사고는 취약한 지점에서 발생했다면서 피해 보관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필대의 환경학 교수인 애덤 물라도 생태계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이슈가 1년이 지난 오늘 다시 언급되는 것은 앞서 언급된 골든 레이어의 해체 때문입니다. 모리셔스에 좌초된 일본 3대 해운사인 U3위스 A의 화물선과 카시오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체가 두동강이 나버려서 모리셔스 당국은 배를 침몰시키고 결정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이 저한 선박이 쉽게 망가질 수도 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일본 화물선이 이동막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는다. 연소년에 미쓰비시가 건조했던 스텔라 데이지 5 컨테이너선 역시 선체가 가운데가 부러지며 두둥광이 나는 데이번 모리셔스 선박도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제조한 선박으로 역시 두둥광이 났다. 일본 조선 기술이 좋다는 말은 90년대 일본이 전 세계 최고 조자리 포항을 맡기도 했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일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면서 대체 조선 기술이 가장 안 썼다는 일본이란 말이 무색하다 오전하니라. 일본 업계에서는 가격은 중국 납기는 한국 기술은 일본이라면서 조선업 기술만큼은 일본이 앞섰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기름 유출의 배가 반동강 난 작금의 상황들은 과연 손주 입장에서 누가 기술이 앞선 건지 되묻게 하며 일본 배우의 안전성 도입 방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대가 좌초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1년 이상 수천 대의 배를 싣고도 멀쩡하여 수십 명의 인원이 동원돼 강제로 뜯어서 바지선을 동원해 해체하는 한국 배가 오히려 내구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최근 다양한 선사들이 한중을 가운데 결국에는 한국대를 주문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납기만 잘 맞추는 게 아니라 기술력도 압도적이라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언사크머 CGM은 중국 SS-조선의 세계 최대 LNG 추진선을 맡겨 쓰나 작년 11월에 인도되었어야 할 선박이 아직도 인도가 안 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약간 싸다고 중국을 해봤자 결국 한국의 안악을 후회하게 되며 심지어 일본은 대형 LNG 추진선을 건조할 만한 도커조차 없는데 한국의 기술을 운운하는 것은 일본 업계의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골든 레이어 관련해서 한국의 책임이 아니라 일본이 상당히 관련됐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골든 레이어는 다른 선박이나 암초와 충돌의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옆으로 기울어지는 이례적인 사고에서 원인 부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좌초된 주원인 중 하나로 일본의 선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의 브런즈윅 지역 언론은 주민 목격담을 인용해 골든 레어가 항구 밖으로 나갈 때 수로 안쪽으로 들어오던 일본 선사의 자동차 운반선 이근접했던 것이 사고와 관련했을 수 있다는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미스 에메랄드 호가 갑자기 골든 레이어에 접근을 했고 이에 선장이 급선회하다가 배가 뒤협동하며 보건력을 잃고 그대로 좌초됐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당시 사고 해역은 배가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일문 선박이 골든 레이어를 향해 운항했냐는 것입니다. 일본 배는 16노트 골든 레어는 12노트 운항하는 다소 빠른 속도였는데 향로를 보면 골든 레어가 위협을 느껴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며 말을 했는데요. 당시 이 주스의 일부 네티즌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이면서 2019년 7월경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려고 시작됐는데 이제는 미국의 수출도 막으려고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고 이성을 떠나서도 한국 수출 물량을 싣고 가는 배를 접목시킨 게 일본 배라는 자체